지금 이 영상 밥 먹으면서 보고 계시죠? 아니,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만의 습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이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손은 자꾸 폰으로 갑니다. 책을 펼쳐도 세 문장을 못 넘기고 유튜브 앱을 열어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머리가 멍할까요? 여러분,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하드웨어가 손상된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신경과학적 재앙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무기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면 단 3일 만에도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자가진단부터 해보죠. 솔직하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밥 먹을 때 뭔가 틀어놓지 않으면 식사가 심심하다. 해당되시나요? 두 번째, 화장실 갈 때 폰을 안 들고 가면 뭔가 허전하다. 세 번째, 10분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2시간이 지나 있다. 네 번째, 책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다시 폰을 집어든다. 다섯 번째, 폰이 손에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섯 번째,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든다. 7개 중에 4개 이상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도파민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쾌락센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팍 터집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칭찬받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쇼폼을 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하나가 15초입니다. 스와이프 한 번에 완전히 새로운 자극이 들어옵니다. 뇌 입장에서는 15초마다 새로운 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보상, 이게 핵심입니다. 슬롯머신이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다음 영상이 재밌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뇌는 계속 기대감에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2023년 발표를 보면요. 쇼스폼 콘텐츠를 시청할 때 도파민 분비량이 일상적인 활동 대비 최대 40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400%요. 책을 읽거나 산책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촛불이라면 쇼폼은 무대 조명을 눈에다 직접 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기관이에요. 너무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도를 낮춰버립니다.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행복감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조명에 계속 노출된 눈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되듯이 도파민 폭격을 맞은 뇌는 이 센서의 숫자 자체를 줄여버려요. 이걸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강한 자극 없이는 아무 감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산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책이 지루해집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따분해집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빠른 전환, 더 새로운 콘텐츠, 이게 중독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두엽이 물리적으로 손상됩니다. UCLA 신경영상연구소의 2024년 발표를 보면요.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의 뇌를 촬영했더니 전두엽 피질의 활성도가 정상 대조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뭐냐면요. 여러분 뇌의 CEO입니다. 집중력, 판단력, 계획 수립, 충동 조절, 이 모든 걸 담당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할 일이 뻔히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자꾸 미룹니다. 충동 구매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3일을 못 갑니다. 이게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전두엽 기능 저하입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진화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뇌는 20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설계됐어요. 그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생존입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새로운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았어요. 움직이는 건 다 쳐다보고 새로운 건 일단 확인하고 보상은 즉시 취하는 게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도파민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계가 200만 년 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안이 작은 기계가 무한한 신규 자극을 15초 단위로 쏟아붓습니다. 석기시대 뇌가 디지털 시대 무기를 만난 겁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는 건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200만 년 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프로그램이 현대 환경에 맞지 않을 뿐이죠. 자, 그럼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28살 직장인 분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1시간, 점심시간에 1시간, 퇴근 후 침대에서 3시간, 하루 5시간을 쇼폼과 유튜브에 썼어요. 본인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간단한 업무 보고서 하나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이면 끝냈던 일이에요. 회의 시간에 집중을 못해서 같은 질문을 3번씩 했습니다. 상사한테 눈총을 받았죠. 결국 인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연봉 협상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요. 이분이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뇌의 CEO가 반쯤 퇴근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년 업무 효율성 보고서를 보면요. 디지털 기기 과사용 그룹의 업무 생산성이 정상 그룹 대비 40% 낮았습니다. 40%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결과물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스마트폰에 뇌를 갈아 넣으면 연봉도 같이 갈려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의지력으로 버티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 특히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편도체는 전두엽의 통제를 받습니다. 전두엽이 정상이면 불안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전두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없이 30분만 있어도 편도체가 난리를 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폰이 없으면 공포를 느끼는 증상입니다. 영국 심리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고사용자의 73%가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하면요. 전두엽과 편도체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전두엽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3일, 길어야 일주일 버티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빠져요.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끊는 건 답이 아닙니다. 뇌의 항상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자, 그럼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운동하면 커지듯이 뇌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구조가 바뀝니다. 다운 레귤레이션 됐던 도파민 수용체도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신경가소성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략적으로 줄인 그룹에서 단 72시간, 그러니까 3일 만에 전두엽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회복됐습니다. 3일이에요. 3일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면 도파민 수용체 밀도가 평균 25%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산책이 즐거워집니다. 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가 재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뇌를 속이고 편도체를 달래면서 전두엽을 천천히 복구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3일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구간을 어떻게 넘기는지 뇌과학 연구에 기반한 단계별 회복 로드맵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환경 설계 전략까지 완벽하게 다루겠습니다. 뇌의 설계를 역이용해서 자동으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력함은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도파민 폭격에 수용체가 줄어들었고 전두엽 기능이 저하됐어요. 이건 200만 년 된 뇌가 디지털 환경에 압도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상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생이 왜 안 풀리는지 한탄하게 됩니다. 전두엽은 더 약해지고 집중력은 더 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려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뇌의 설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3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4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고 원하는 걸 해내고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요. 다음 영상에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뇌를 구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